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ST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급등이 조금 나와줬는데 이게 급등이 나온 것은 인적 분할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인적 분할 거래되기 이후에 이제 급격한 폭락이 연달아 3일 동안 나왔었고 이제 저가 매수나 단타 수급들이 들어온 거죠. 즉 기술적 반등입니다. 자, 그리고 그 원인은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이제 인적 분할의 실망 매물이 다 나왔다 이렇게 판단한 수급들이 좀 들어와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할 것은 종목 재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차례인데, 자, 인적 분할 거래재개 이후에 위축된 투심을 살리기엔 아직 2% 모자랍니다. 자, 종목 재료가 송출될 시점은 10월 중순은 돼야 되죠. 그래야 본격적인 트롤리고 등등의 이 재료가 나오는 시점이 되고, 지금의 상승은 기술적 반등이 크다고 보입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은 요 3거래일간의 거래 대금을 봤을 때 합산 1조 정도가 되거든요. 자, 1조 정도의 거래 대금을 동반했는데 요 정도의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서 이제 받쳐준다라는 것은 매수 수급도 어느 정도 있다, 상당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자, 약 1,800억 정도 되죠. 아직 장이 마감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무런 뉴스도 아무런 희소식도 없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갭상승으로 오는 겁니다. 뜬금없이 3일 동안 하락한 뒤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린로지스를 봤을 때, 자, 그린로지스의 적은 유통 주식 수를 활용한 주도 주체의 함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갭상승으로 STX와 그린로지스가 함께 올랐는데, 자, 일단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의 상승에도 상한가로 잠그지 않는 것.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물량 간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해두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방치가 아니라 개인들의 수급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유통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갭상승으로 초반에 수급을 유도하면, 그 모습만 연출해주면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본인들 자금 소모 없이 적은 비용을 소모해서 주가를 갭상승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제 고점에 매도하는 것으로 잔여 물량의 차익 실현 중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인적 분할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좋든 싫든 STX의 주식과 그린로지스의 주식 둘 다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줘야만 하죠. 상승을 해도 같이 움직여야 인적 분할 기대감에 움직인다라는 그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이 상승하는 자체가 속임수, 함정이라는 거죠. 해운물류 업황이 좋아져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린로지스가 상승을 했어야 했고, 원자재 트레이딩,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2000지 테마의 상승이다라고 하면 STX만 상승했어야 합니다. 같이 움직였다는 것은 개인들을 털어먹기 위한 흔적이자 근거입니다. 거래 재개 이후 3거래일 동안 시원하게 차익 실현을 하고 이제 다시 개인들의 수급을 유도하는 거죠. 이제 개인들은 나올 물량은 다 나왔다, 추세 반전이 이제 시작됐다, 이런 심리를 갖기 마련입니다. 손절을 고민하다가도 조금 더 보자, 오늘 올랐으니까, 이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확하게 이용당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응해야죠. 대응. 이용당하지 않고 이용해야죠. 일단 어떤 의도건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점이 어디인지, 세력이 이탈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단기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 수가 적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 있지만 매수할 수 있는 수량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때 팔지 못하면 손절에 걸어놔도 거래 체결이 안 되고 흐르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이탈을 할 때는 물량 테스트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를 꼬실 때 개인들의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다짜고짜 물량을 내놓으면 개인들은 투심이 위축돼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일단 그 테스트 과정은 일단 어떤 특정한 자리에 지지되는 모습을 연출해 줍니다. 자, 이런 자리 계속 지지가 되고 이렇게 튀어오르죠. 지지된 다음에 튀어오르죠. 자, 이렇게 상승을 시켜줍니다. 특정한 자리에 지지가 되는 모습을 연출해 준 다음에 상승을 시켜주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가 동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는지 보는 거죠. 개인들이
지지가 되고 발판 삼아서 반등이 됐다라고 하면은 개인들이 매수해서 주가가 쭉쭉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요때 팔아 넘기는 거고, 만약에 매수하지 않았다, 만약에 개인들이 매수하지 않고 오히려 팔아먹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를 또 뛰어 올려줍니다. 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는 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개인들이 매수한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차트인 겁니다. 자, 이게 아니라, 자, 이런 어떤 지지대를 삼은 기준 같은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한 개인 투자자들이 요때는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구나, 발판이 되는 자리다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했는데, 이때 개인의 수급이 크게 몰렸다면 여기서 갑자기 꼬라박는 거죠. 요때 세력이 팔았으니까. 자, 근데 세력의 이탈을 파악하지 못한 개인들은 또 뒤늦게 탑승을 하는 개인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때 저항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근데 세력들이 여기서 팔기 시작하죠. 자, 근데 개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갑니다. 근데 또 세력의 물량 때문에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항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저항이 수차례 수렴이 된 이런 자리는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량의 물량이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또 대량의 거래들이 동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흔적을 포착했다. 그러면 단기 고점으로 판단하고 그때 분할 매도 때리는 겁니다. 리스크부터 줄이고 내 돈부터 먼저 챙긴 다음에 주가 추이를 보고 다시 매수 타점을 찾는 거죠. 자, 이걸 반복하면은 주가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손실이었던 것이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면서 쉽고 또 복잡하면서 어렵습니다. 내가 판단한 분석이 맞는지 확신하기 어렵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기엔 이게 맞나 싶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가 추세를 하루하루 매번 맞출 수는 당연히 없는 건데, 한번 빗나갔다고 해서 내 분석이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들은 냉정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갖고 내 기준대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냉철하게 기준을 갖고 똑같이 매매를 하면 다음부터는 경우의 수를 하나씩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승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주가가 올랐을 땐 내가 맞았다, 주가가 내렸을 땐 내가 틀렸다, 이런 사고는 매매의 기준이 없어지게 하는 그런 투자법입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STX라던가 또는 간단하게 숫자 2번 문자 메시지로 남겨놔 주시면 STX와 그린로지스에서 단기 고점이 어느 자리인지 분석을 통해서 매도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 자리가 단기 고점이 되는 자리인지 근거 말씀드리고 세력 이탈의 흔적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적으로 비용 발생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린로지스가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여전히 그렇습니다. 유통 주식 수가 적은 품절주는 늘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늘 엄청난 급등을 가져왔었지만 이후 엄청난 폭락을 동반했습니다. 단 한 종목도 빠지지 않고. 자, 그리고 핵심 사업은 STX에 있지만 현재 주도 주체는 그린로지스의 적은 유통 주식 수를 활용해서 쉽게 수익을 얻으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린로지스의 이용 가치가 끝날 때까지는 STX가 그린로지스를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는 이 STX도 그린로지스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카톡방에서 STX와 그린로지스 모두 각각의 단기 고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매도 타점은 분할을 전제로 수익 극대화 또는 손실 최소화 전략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 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E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 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 P&E,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마내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놔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